여러분, 혹시 3대째 이어온 맛집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대를 이어온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여기 정말 전설적인 맛집이 하나 있었는데 결국 문을 닫고 말았거든요. 아니, 한 가문의 역사가 담긴 곳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를요, 아주 놀랍게도 1000년도 더 된 고전, 바로 삼자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일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맨손으로 시작하셨어요. 수만 번의 칼질, 펄펄 끓는 육수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마침내 자기만의 비법을 완성해내신 거죠. 이 가게는 그냥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겐 자부심 그 자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겁니다. 자, 이대인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았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재료를 손질하는 아버지의 그 구분 등을 보고 자랐으니까요. 아버지의 땀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물려받고 나서 그냥 유지만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성실함을 더해서 가게를 한 단계 더 키웠어요. 명성은 더욱 높아졌죠. 그런데 3대 손자에게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손자는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묵묵히 일했는지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유명한 맛집 손자였던 거죠. 모든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가게는 힘들게 지켜내야 할 유산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손에 들어오는 재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주방에 들어가는 건 귀찮아하고 손님 맞는 건 하찮게 여기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이 정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어떤 유산은 대를 이어서 더 빛이 나는데 어떤 유산은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이거 그냥 한 식당 얘기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의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정말 놀랍게도 1000년도 더 된 책, 바로 이 삼자경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옛날 책이라고 얕보면 안 됩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지금 우리의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짚어내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이제 삼자경이 들려주는 1000년 전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자경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같은 교훈만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역사, 특히 왕조들이 어떻게 흥하고 망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중국 최초의 왕조, 하나라 이야기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12글자를 한번 보세요. 하전자, 가천하, 사백제 천하, 사. 꼭 무슨 암호 같죠?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요, 한 왕조가 어떻게 흥하고 망했는지, 그리고 아까 그 3대 맛집이 왜 망했는지에 대한 비밀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지금부터 이 글자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글자, 여름하. 여기서는 중국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다음 전할전, 자, 아들자. 합치면 아들에게 전했다는 뜻이죠. 벌써부터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가천하, 가천하. 집가, 하늘천, 아래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 아래 온 세상이 한 집안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가천하라는 세 글자가 이 문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글자를 우리말로 쭉 풀어서 설명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라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온 세상의 한 가문의 것이 되었는데 400여 년이 지나서 결국 망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죠. 첫째, 아들에게 물려줬다. 둘째, 그 결과 망했다. 아니, 왜 아들한테 물려준 게 멸망으로 이어진 걸까요? 그 답이 바로 다음 개념에 있습니다. 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개념, 바로 가천하입니다. 세상이 한 가족의 것이 되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글자 그대로 보면 집가, 하늘천, 아래하,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우리 집 거다라는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오만한 생각이죠. 이 가천하라는 건요, 원래 모두의 것이어야 할 나라나 회사 같은 공적인 조직이 한 개인이나 한 가문의 사위물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걸 말해요. 나라가 완 개인의 것이 되고 회사가 회장님 일가만의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까 그 3대 맛집 손자 기억나시죠? 그 손자가 가게를 어차피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바로 작은 의미의 가천하 상태였던 겁니다.
이게 왜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라 이전에는 선양이라고 해서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었어요.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덕망 있는 사람을 찾아서 물려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제도죠. 리더는 공동체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라 때부터 이게 깨지고 능력이나 인품은 상관없이 무조건 핏줄, 즉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이 시작된 겁니다. 모두의 것이 개인의 것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현재와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왕조에서 축구팀까지 이 가천하의 원리가요, 그냥 수천 년 전 중국 왕조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다니는 회사, 우리가 응원하는 스포츠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작은 맛집까지 모든 조직에 똑같이 적용되는 살아있는 지혜라는 거죠.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하나라에 보세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세습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무려 400년이나 지속됐어요. 꽤 길죠. 하지만 그 끝은 비참했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폭군, 걸왕 때 와서 나라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능력이 아니라 핏줄만 믿고 이어진 권력의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한지 역사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실패의 공식인 셈입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리더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리더 자리에 앉아요. 둘째, 그 리더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걸 보는 다른 구성원들은 어떻겠어요? 불만이 쌓이고 불신이 생기죠. 결국 조직 전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이 공식은 하나라가 망한 이유이기도 하고 3대 맛집이 문을 닫은 이유기도 합니다. 똑같죠?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축구팀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감독 아들이라고 실력도 없는데 계속 주전 선수로 뛰면 그 팀이 어떻게 될까요? 밤낮 없이 땀 흘리면서 연습한 다른 선수들은 노력해도 소용없구나 하고 박탈감을 느끼겠죠? 팀워크는 당연히 깨질 거고요. 그럼 그 팀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맨날 지겠죠. 바로 이겁니다. 가천하는 조직의 심장바도 같은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질문, 내 자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요? 결국 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어떤 자리든 간에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리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게을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까 그 3대 맛집 손자, 하나라의 마지막 왕, 실력 없는 감독 아들 전부 다 이 함정에 빠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삼자경, 2000년 전의 지혜를 통해 리더십과 책임감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치는 과연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나의 노력,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려는 책임감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 그 답에 우리 각자의 미래가 달려있을 겁니다.